자, 오늘부터 축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넉자로 된 그 수학, 사자 수학을 읽었는데, 이 넉자로 된 문장이 가장 그 짧은 문장이고 가장 쉬워요. 그걸 제가 영어 문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한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나름의 그 물리 비슷한 게 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의학 공부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학이 뭐 쉽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심심하면 쭉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자꾸 읽다 보면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물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 물리가 터진다는 건 문법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 추구는 추자는 뽑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는 구절이니까 5글자로 된 한시 중에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만든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추구는 시중에 시는 뭐 글자가 4글자로 된 거, 5글자로 된 거, 7글자로 된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제일 많은 게 5글자와 이 7글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글자로 된 미안해요. 5글자로 된 글자와 7글자로 된 그 시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그 4구로 된 거는 구가 4구죠. 하나, 둘, 셋, 넷. 이걸 절구라 그래요. 그래서 5원절구, 7원절구, 7원절구. 8개로 된 거 있어요. 4개가 더 붙었어요. 8개죠. 이미 율시라 그래요. 율시. 5원 율시. 7원 율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5원으로 된 절구나 율시에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자 수학과 추구를 강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실은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그래서 5글자로 된 시지만은 우습게 보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과 시는 우리 앞에는 넉자로 된 문을 공부하고 오늘 시를 공부하죠. 문은 이 머리로 이해한다 할까요? 시는 가슴으로 이해한다 그러죠. 머리로 하면 이거는 지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원시는 5글자인데 2글자, 3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글자, 2글자 된 것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 2글자, 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고일을명이여 지우 초목생이라. 여기 숫자가 나오죠. 이게 서당식이에요. 서당식이나 영문법식이나 똑같아요. 읽어보면. 자, 보세요.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다. 우리말식이죠. 우리말식.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하늘이 높다. 하늘이 높으니 하나의 절이죠. 이게 조건절 비슷해요.
해와 달이 밝다. 그리고 땅이 두터우니 초목이 난다, 자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특히 시의 번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번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다. 그걸 번역이 만일 그 뜻을 완전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원문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천고일을 명하고가 의미가 달라요. 들어오는 그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자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정해진 그게 없어요. 자, 하늘이 높으니 하늘 주어져, 동사죠. 하늘이 높다. 어떤 조건절이죠. 해와 달이 주어져, 밝다, 동사죠. 그러니까 절이, 두 개의 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높다, 높으니 해와 달이 밝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거 주어, 동사에 있으면 절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마 조건절이죠. 하늘이 높으니까 뭐 이런 거죠. 해와 달이 밝다. 그리고 땅이 두터우니 똑같아요. 주어져, 동사죠. 땅이 두텁다. 두터우니까 뭐 어떤 조건절이죠. 초목, 풀과 나무들이 주어져, 자란다. 동사죠. 그러니까 땅이 두터우니까 그 두터운 그 땅 위에서 그 풀과 나무들이 잘 자란다 이거예요. 천고일을 명리요 지우 초목생이라. 땅과 하늘을 이렇게 그 노래하고 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이거 자꾸 읽다 보면 외워져요. 월출 청계아니요. 산고지거두라. 월출 2, 3이라고 그랬죠. 달이 뜨니 나온다는 게 달이 떴다는 말이죠. 달이 뜨니까 달이 뜬 것은 청계아니요. 하늘이 눈을 뜬 것이요. 산이 높은 것은 땅이 머리를 든 것이라. 이 비유죠. 그러니까 달을 이제 이렇게 비유하고 달이 나왔다 이거죠. 달이 나온 것은, 달이 뜬 것은 이거를 뭐 주어로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보어로 봐도 되고, 그건 어떻게 봐도 관계없어요. 달이 뜨는 것은 하늘이 눈을 뜬 것과 같아 이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달을 하늘이 눈을 떴다고 이렇게 보는 그 감각이 시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달이 뜬 걸 보고 밝다 이게 아니라 하늘이 눈을 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특별한 눈, 보통 사람의 눈하고 좀 다르다 이래 봐야 되겠죠. 달이 뜬 것은 하늘이 눈을 뜬 것과 같아. 눈을 뜬 것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눈을 뜬 것 같다. 뜬 말마다요. 산이 높은 것은 땅이 머리를 든 것이라. 이것도 똑같죠. 산이 높다. 이렇게 해석했대요. 산이 높다. 주어 동사를 해서 산이 높다. 높은 것은 땅이 머리를 든 것과 같아 이거예요. 산이 높은 것은 전체를 주어로 봐도 되고 이걸 하나의 보어로 봐도 되죠. 산이 높은 것은 땅이 머리를 든 것이다. 든 것과 같아. 높은 산을 보고 그냥 야, 산 높다 이게 아니라 땅이 머리를 든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시인의 눈이에요. 그게 시인의 눈은 우리 보통 사람의 눈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도 시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뜬 것은 하늘이 눈을 뜬 것과 같고 산이 높은 것은 땅이 머리를 든 것과 같아. 머리를 들었다. 알겠나요? 시가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동서기만리여 남북불능척이라. 자, 동쪽과 서쪽이 기는 몇 기자예요? 몇 만리냐 이거예요. 몇 만리. 음원형이죠. 몇 만리냐. 아주 넓어서 그것을 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동서가 몇 만리나 되나, 몇 만리가 되는가. 그러니까 동서가 굉장히 넓다는 이런 뜻이에요. 몇 만리. 남북은 불능척이라. 남북은 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영어로 해봅시다. 동서는 몇 만리, 몇 만리 이렇게, 이거는 얼마나, 이는 하우나 이런 뜻이에요. 몇 만리나 되는가. 남북은 척은 이때 동사가 돼요. 불능 캔낫이죠. 이때 그럼 척은 자척자인데 이때 동사로 쓰였죠. 우리가 척은 자할 때는 명사로 쓰이지만은 동사로 쓰일 때는 자로 잰다는 뜻이에요. 명사할 때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동사할 때는 자로 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동사니까 자로 잰다. 남북도 너무 넓어서 자로 잴 수가 불능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아주 넓은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의 그 동쪽 서쪽이 너무 넓어서 몇 만리가 되는지 모르겠고 남북이 자로 잴 수 없을 만큼 넓다 이거예요. 길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로 잴 수 없다. 그 다음에 천경서북변이여. 하늘은 서북 변두리로 올라와 있고 땅은 동남 경계로 낮아져 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중국시예요. 중국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중국을 보면 이쪽인 여기 뭡니까? 산악지대죠. 천산산맥 같은 거 산악지대. 중국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이 전부 다가 동쪽으로 흘러요. 이쪽은 높고 이게 낮으니까 강이 전부 다 이쪽 서해 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러니까 하늘이 서북, 이게 서북이죠. 서북 쪽에 서북 변두리로 경은 이렇게 기울어졌다니까 이렇게 높이 솟아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서북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솟아올라서 기울어진 거죠. 땅은 이제 동남쪽이죠. 동남의 경계 쪽으로 낮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낮다. 이거는 높다는 뜻이고 이건 낮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늘은 이쪽으로는 높게 솟아있고 이쪽으로는 동남쪽 경계로는 낮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중국의 이 전체 땅을 천경서북변이여 지비 동남계라 이렇게 해서 중국의 땅 모양을 이렇게 실어 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래 이화백이여 하지 수엽청이라 추량 황국발이여 동한 백설내라. 춘하추동을 사은절구로 읊은 오은절구로 읊은 시예요. 춘하추동이죠.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봄이 오니까 이화 백꽃이 희고 여름이 오니까
나뭇잎이 푸르다. 가을바람이 서늘하니 노란 국화가 피고, 겨울이 차니까 흰 눈이 내리네. 추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 경지를 이렇게 실어 읊고 있어요. 자, 봄이 왔다. 주어 동사죠. 봄이 오니까 이와 주어 동사. 이때 배운 동사예요.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백꽃이 희다. 동사로 해석이 되어 있죠. 주어 동사니까. 희다. 백꽃이 하얗다. 하얗게 피어 있다. 이게. 봄이 오니까 백꽃이 희다. 희게 피어 있고. 하지. 수엽층이라. 하는 주어고 동사죠. 이걸 진할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 하래도 해도 돼요. 그러나 같은 글자 전에 이야기했죠. 똑같은 글자를 쓰면 문장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써야 문장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오니까 수엽, 나뭇잎이 푸르다. 이것도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무 숫자에 입력이니까 나무잎이 푸르다. 여름이 오니까 나뭇잎이 막 무성해가지고 푸르게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이게.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추량, 황국발이요. 가을에 바람이 서늘해지죠. 서늘할 양자예요. 주어 동사예요. 가을이 서늘해지니까 황국, 주어, 발, 동사. 누런 국화꽃이 피었다. 알겠나요? 가을이 서늘해지니까 누런 국화꽃. 황국은 누런 국화죠. 노란 국화죠. 황국이 피를 발자 피었다. 이것도 동사예요. 동사로 해석해줘야 돼요. 피를 발자. 누런 국화꽃이 피었구나. 가을이 서늘해지니 누런 국화꽃이 피었구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춥다 이거예요. 이게 춥다가 동사를 해석해야 돼요. 겨울이 추우니까 백설, 주어 동사. 흰눈이 왔다 이거예요. 흰눈이 오는구나. 겨울이 추우니까 비가 눈이 됐잖아요. 그렇죠. 비가 눈이 된 비가 눈이 돼가지고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추나 추동을 보면은 백꽃이 빨리 피잖아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름에는 푸른 잎, 가을에는 노란 국화, 겨울에는 흰 눈. 그 사계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사계절의 특징을 이렇게 읊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죠. 그러니까 서늘하고 추운 거. 자, 1월 천년경이요. 강산 망고뱅이라.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요. 강과 산은 망고의 병풍이라.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다. 여기 동사는 물론 생략돼도 봐야 되겠죠.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다. 보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은 그 천년 동안의 모든 것을 비추어 주죠. 해와 달은 늘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겠죠. 비추어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거울로 보는 거예요. 해와 달은 천년의 거울이요. 강과 산은 주어죠. 망고의 병풍이라. 이것도 보호로 보면 돼. 이거 동사가 생략됐어요. 강과 산은 망고, 오랜 세월의 병풍이 돼.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강산은. 강산을 병풍으로 본 거예요.
해와 달을 거울로 본 거예요. 비유죠. 시에는 비유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비유를 시인들은 해와 달을 거울로 보고 강과 산을 병풍으로 본 거예요. 시인의 눈이죠. 그 다음에 동서는 1월의 문이요 남북은 홍한노라.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요 남과 북은 기러기 때의 길이라. 자, 동서는 주어고 1월의 문이다. 1월의 문. 이것도 보호로 보면 되겠는데 이거 지금 성경 생략됐죠.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 되고요. 해와 달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죠. 그러니까 동과 서는 해와 달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거예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이걸 문으로 본 거예요. 이런 시인의 눈이죠. 보통 사람 눈이 아니죠.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다. 이런 걸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남북은 뭐냐? 남북은 기러기가 지나다니는 길이다 이거예요. 기러기가 남쪽과 북쪽, 개울된 북쪽, 남쪽으로 가고 이런 데면 내려오나요? 이건 이게 보호로, 이건 동사가 생략될 때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남쪽과 북쪽은 기러기가 다니는 길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 몇 편을 통해서 시인들의 눈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배웠죠. 알겠습니까?